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부동산들도 25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적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근데 다 지금 프랜차이즈는 다 접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모든 사람들이 느껴질 때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업 하면 그 정보 제공업체들,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들한테 같이 물건 올리는 거 정도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114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업체인 거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고,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의 그거를 이루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의 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구속력이 없으면 사실은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되든 안 되든 뭔가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그중에서 잘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저긴데, 이거는 만들어내는 거고, 성공한 케이스도 없고 비슷하게라도 돼 있는 케이스도 없고, 다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도 왔는데 다 실패했고,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더라. 25년 전에 그걸 가지고 와서 했던 사람들 입에서도 해외 브랜드 해봤자 별것도 없더라, 뭐 이런 건데,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쭉 해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그 선진국들이 돼 있는 시스템들을, 브랜드를 가져왔는데 시스템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교육 교재나 이런 것도 뭐 물론 잘 준비되어 있다고들 얘기들은 하지만 저희가 해본 거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 좋은 브랜드니까 갖다 쓰세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니까 제대로 된 것들을 접근을 못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아니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그리고 이미 영세함,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말은 사업인데 사실은 영업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업을 하자는 거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영업을 하자는 거니까 이게 그런 데서 오는 괴리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인식의 차이들. 현재까지는 뭐 장담하건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술 먹으면 하는 얘기인데, 제 인생에 이렇게 한 컷이라고 치면 저희가 굉장히 평야가 넓어요. 저희 동네가 김제평야 마지막 자락 정도 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공간인데, 이제 가을에 노란 물결에 이제 석양이 지고 거창물이 싹 지나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있을 수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굴뚝에 연기도 좀 나고 그림이 좀 그려지셔요. 네. 그 빨간 해 넘어갈 때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뭐 강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문과생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게 그렇게 아주 막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편안한 마음, 굳이 남한테 뭐 이렇게 손 벌리거나 남을 괴롭히지는 않고 살아야 된다는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남들같이 뭐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뭐 나름 그래도 뭐 집안도 뭐 그렇게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어서 아주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이런 막 절실함도 없었고, 뭐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얌전한 애, 뭐 그 정도 소리만 그냥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학력고사 세대니까 시험 봐가지고 점수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영학과보다는 경제학과가 훨씬 더, 제가 서울 살았었으면 그냥 도시 사람이었으면 경영학과 갔을 텐데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돈 버는 것보다는 이제 뭐 괜히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도 오히려 이제 잘 선택했다, 오히려 나한테는 그게 더 맞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이전트의 기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의 기본은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집을 구하든 사무실 공간을 구하든 창고를 구하든, 그러니까 삶이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그 공간을 바꾸려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공간을 옮기려는 사람.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적에 충실하면 사실은 나중에 가면 돈도 다 따라오게 돼 있고요. 부동산 일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조직은, 특히 에이전트 조직은 급여를 안 주는 조직이에요. 왜 안 주냐면 잘하는 사람을 감당을 못 해요. 제 연봉에 몇 배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무슨 수로 연봉을 감당하겠어요. 사장이 제일 연봉이 높은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못 버는 친구들은 아예 못 버는 거죠. 일단 들어올 때부터 내가 내 사업을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내가 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근데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 거를 일군다는 생각이 없이 단순히 그냥 후구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좀 번다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순간에 갔을 때는 사실은 능력치하고 상관없이 잘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이죠. 버티는 것도 능력이고 그동안 쌓는 것도 능력인데, 그런 능력들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만 있다고 치면 이 비즈니스는 모르겠어요. AI가 어디까지 발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비즈니스는 오래 남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과 공감을 이루었을 때 가장 딜이 잘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정확히 알아주고 자기도 어쩐 때는 자기도 잘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집이 필요한지를 그런 것들을 정확히 찝어줄 수 있으면 선제적으로 그게 진짜 전문가죠. 나 집 사고 싶어. 근데 집 사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저는 알고 있고 그분들을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걸 판단해 줄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고, 근데 제공해 주려는데 물건이 없네? 최종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이걸 줘야 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 줄 수도 있어야죠. 그게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면 뭐 이 비즈니스는 되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고요. 되게 돈도 잘 버는 비즈니스고 굉장히 시간도 좀 여유 있는 비즈니스고 그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스템들이 움직여주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일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이거 하니까 돈 잘 번다 그러지는 않아요.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리맥스가 미국에서 전체 6만 명 평균 매출이 한 1억 2천 정도 해요. 1억 4천 정도 해요. 12만 불 정도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남아있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다 나가는 사람들도 나가고, 뭐, 못 버티는 사람 못 버티고. 일단 굉장히,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이고, 남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 할 때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 해외 쪽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기선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꿈들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정말 그 산업다운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리맥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 시장 점유율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관한 시장 점유율이 좀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30%입니다. 거래 물량의 30%. 나라에 있는 상위 30% 에이전트 중에 상위 30%의 절반. 에이전트 이렇게 퀄리티로 봤을 때 상위 30%의 절반 확보하는 게. 그래서 15%를 가지고 상위 15%는 못 가지는 거잖아요. 15%, 요 15%를 가지고 30%를 갖는 게 이제 리맥스가 가지고 있는 궁극의 목표예요. 그 정도가 되려면 얼마가 되느냐? 제가 계산한 거는 한 400개 사무실에 에이전트가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이게 제가 현업에 있는 동안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궁극의 목적은 그거고요. 목표는 그거고 제 개인적인 최근에 제 개인적인 목표라면 1, 2년 안에 좀 공부 좀 하러 갔으면 하겠지. 어느 정도 이제 좀 틀이 잡히면 이제 또 후배들한테 이제 후배들의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회사를 또 전문 경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회사를 키워가는데 필요한 인재들을 모집하고 저는 이제 좀 안식년이랄까요? 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아까 110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잘 나가는 사무실들, 국가들의 저기만 쫓아다녀도 한 1년은 쫓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데도 또 다시 영감을 이쪽에 전달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틀이 잡혔다. 이제는 뭐 이렇게 뭐 많이 벌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나 없어도 나보다 이제 더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본은 닦아줬다 싶을 때 이제 가고 싶은데 아니면 없어지는 게 빨리 없어지는 게 더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자리 못 잡는 거 봐서는 빨리 없어지는 게 자리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맥스 코리아 대표 맡고 있는 신희성입니다. 궁극의 목표는 부동산 산업을 발전에 저희가 좀 더 투명해지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런 전국에서 모든 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날까지 최대한 그런 날을 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직원들 어디서 보게 되면 이런 본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개.